야, 강이 참 평화롭습니다. 야,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네요. 오늘은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애국가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나무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예부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철갑을 두른 듯 굳세고 푸른 소나무가 사시사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하동 섬진강변에 자리한 송림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우. 하동포구 80리라지요. 노량나루와 화개나루를 잇는 백길 따라 섬진강 유유히 굽어 방깁니다. 그리고 강바람에 몸을 싣고 불어오는 은은한 솔향기. 바로 하동 송림인데요. 오늘 하루 이 송림의 매력을 확실히 알려주겠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 하동문화원의 원장으로 있는 강태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뒤에 있는 이곳은 이제 하동 송림이죠. 여기가 바로 송림입니다. 예, 백사청송이라고. 예, 보니까 굉장히 크고 풍채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숲이 자연님이 아니고 인공님이라고요? 그 당시에 1745년에 전청상 도부사가 이제 부임을 해옵니다. 그때 섬진강 모래바람에 시달리는 구민들이 고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진강변에 1,5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이거는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소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1,500그루라면 여기만 아니라 이게 강변을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소나무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지만은도 그 시대를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강평리 일원이 전부 다 소나무 집단 단지였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죠. 함양 상림의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그 상림숲 상림숲, 처럼 이렇게 애민 정신의 상징 같은. 그렇죠. 애민의 정신이죠. 이름하여 백사청송. 하얀 백사장을 따라 2km 남짓 푸른 소나무가 쭉 뻗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평화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솔숲길인데요. 본격적으로 그 상쾌한 분속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방풍림으로 뭐 잎이 넓은 뭐 이렇게 화렵수나 이런 나무도 심었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소나무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당연해서 한렵수는 낙엽을 져버리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프로고 특히 이제 이 소나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이게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모장에 이게 수명도 보니까 벌써 영조 때니까 약 한 30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특히 육송 중에 이제 적송. 이게 적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 그 궁궐에서 그 대거리 어떤 기둥, 습갈에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뭐 이 민간인에서도 목재 건축을 지을 때 가장 목재로서 선호받는 게 1순위가 이 나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게 그러니까 송진이 내포돼 가지고 썩지를 않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절개의 그 꿋꿋함을 엿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렵수는 다 이파리가 떨어져 비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면적이 적지만은도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그 면적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소나무는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라 그러면은 이 절개를 뜻하는 이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소나무를 선호하고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보면 되지요. 사계절 내도록 이름 모를 새들과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 솔숲 한가운데 자리한 아늑한 정자 역시 쉬어가라며 손짓합니다. 이 정자가 지금 하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가 원래 그 정자가 아니라 다른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하상정 건축은 그러니까 1920년도에 하동의 유림 7분이 일곱 분이 궁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건축을 했어요. 그 왜 이 하상정이라 했는가? 하자는 우리가 물하자입니다. 물하자고 그다음 위상자. 이게 물 위에 지은 정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궁도장이 다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궁도장은 지금 우리 하동의 문화 측면에서 뭐 김경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섬진강 문화 채첩 축제 때 이 공간 속에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총 여기서 우리 하동의 문화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하동 송림이 하동 국민들의 안식처이자 그렇죠. 이제 관광지로도 꽤 유명한데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송림이 하동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그때 섬진강변 따라 상두치장, 이 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장이? 그렇죠. 소나무가 심의적이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내 학교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소풍을 오는 곳이 바로 이 송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뭐 60년도에 여기 와서 우리의 어떤 지금 놀이 공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송림에 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독특한 형상의 소나무들. 소리 들리고 참. 좋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군데군데 쓰러진 나무들을 그냥 뒀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2020년도 태풍 때 이게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다시 이걸 어떤 예술품으로 재탄생되어서 우리가 하나 이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예술적이네요. 아주 그대로 있는 예술품이죠. 거기다가 푸른 기상을 상징하는 뾰족한 솔잎, 그리고 장군의 갑옷을 연상케 한다는 노송의 수피가 찬겨울 바람에도 한결 같은 멋을 뽐냅니다. 제가 이 송림을 걸으면서 느낀 게 소나무가 굉장히 생긴 모양들이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박고 있고 그리고 푸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이게 소나무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송림에 독특한 이력을 가진 나무 네 그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동의 송림의 특징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란 게 특징이고 또 이 안에 보면은 마지나무가 그러니까 이게 송림 원원선을 맞이하는 마지나무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원앙송.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되어서 서로 어떤 포옹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앙송 내지는 부부성으로 명칭이 이름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에 가면 고운매 나무라고 있는데요. 그 소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하나의 그 여신의 어떤 조각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매가 곱다고 해서 고운매 나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또 하나 못난이는 유독 이 안에 조그마한 나무가 가장 못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네 가지 나무의 이름을 우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등지고 말없이 흐르는 섬진강과 발 아래 폭삭한 솔잎이 맞닿으니 하동포구 백사청송의 지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섬진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아련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실제 볼 때도 그렇고요. 이 섬진강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섬진강에 오면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지혜와 이치를 얻는 강이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강을 찾죠. 이 섬진강이 아까 보면 우리가 대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모래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래가 이렇게 은빛 모래가 있는 곳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섬진강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얘기가 엄마야 누나야 강병살야 별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바로 그 동요의 어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 이 섬진강이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백선에 선정되는 그런 또 결과도 나왔죠. 고려 우왕 1385년도에 왜구가 이 섬진강을 거슬러 올려 계속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수만 마리의 두꺼비가 울부짖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불결한 징조를 가지고 그냥 도망해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두꺼비 섬자와 그러니까 두꺼비가 진을 쳤다. 나루진을 합쳐서 섬진강으로 불려져서 지금까지 오는 섬진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 끝자락에는 섬진강 역사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섬진철교가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는데요. 야, 이 강을 가로로 보다가 위에 올라와서 세로로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 풍경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교가 하동하고 광양,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이어주는 섬진철교죠, 섬진철교. 그렇죠, 섬진철교죠. 몇 년 전에 이 섬진철교가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하모니로 바뀌었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철길이 여기가 지금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전라남도 관양시고 이쪽이 하동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모니로 이름을 지은 거는 영남과 호남, 광양과 하동이 이 철길에서 문화가 합류돼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모니 철교가 여기서부터 2.3km가 우리가 그 시인의 길, 또 여기에 조형물. 그래서 하동을 찾는 사람이 그 시대의 역사의 풍경과 그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도 다시 탈바꿈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1968년에 개통하여 2016년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반세기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섬진철교. 지금은 알프스 하모니 철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하동과 광양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림하고 여기 하모니 철교를 찾아오실 분이 앞으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섬진강과 하동은 백사, 청송, 섬진강 물길이 한데 어울려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을 가진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하동에 송림을 찾을 때나 이 하모니를 철교를 찾을 때 정말 우리가 요새 뭐 코로나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준칙을 잘 지키시고 여기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수칙을 그대로 지키면 아무리 사람이 와도 서로 어떤 거리 두기만 하면은 이 환경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송림공원이 아닌가. 야, 정말 오늘 이 섬진강의 아름다운 물결 그리고 하얀 모래 그리고 이 송림의 소나무의 기운을 흠뻑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그렇죠. 하루였습니다. 고독한 겨울이지만 하동포구 백사청송은 다릅니다. 푸르고 청명한 풍경으로 쓸쓸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숲. 섬진강 물길 품은 송림이었습니다.